네, 백만금이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서 레버리지, 그리고 또 인버스, 이런 것들은 뭔가, 특히 우리가 이제 ETF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레버리지. 레버리지. 그 글자 그대로 이거는 뭐 영향력, 지렛대 효과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들어올리는 그런 효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투자에 끌고 오면 수익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부채, 차입자본, 돈을 끌어다가 부채를 갖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는 이거를 레버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는 아니라도 레버리지가 이런 거구나 대체적으로 뭐 그런 생각들은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설명드리려면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얘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는 뭐냐? 이건 그냥 레버리지를 안 쓰고 매매를 자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돈 1,000만 원, 1,000만 원만 갖고 투자를 했더니 30% 수익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죠. 30% 수익이. 그럼 이 사람은 얼마가 됐어요? 네, 1,300만 원이 됐으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수익이 3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수익률이 30%가 됐다고 이제 우리가 뭐 세금 이런 거 수수료 빼고요. 그냥 간략하게 계산해서 30%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레버리지를 썼다면 자기 돈 1,000만 원에다가 더하기 빌려온 돈 2천만 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똑같이 이 30%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3,900만 원이 되잖아요. 3,900만 원. 그럼 이 사람은 2천만 원은 갚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수익금이 얼마예요? 900만 원이 수익이 되니까 자기 돈 1,000만 원에 대비해서 900만 원이 수익이 되니까 수익률이 얼마예요? 90%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3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익이 발생됐을 때의 경우에요. 반대로 손해가 나면 더 그만큼 커질 수 있죠, 손해가. 근데 이제 이 긍정적인 면만 보고 이제 실예를 들어서 그럼 레버리지가 뭐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 투자하는 거다.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레버리지를 써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뭐 소위 말하는 B2,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 신용융자를 얻어서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게 다 뭐예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노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페이지에서 레버리지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정의 효과, 하나는 또 부의 효과가 있다. 이건 뭐 보나마나죠. 이 정의 효과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수익률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부의 효과는 마이너스가 나면은 더 커져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는 이게 불확실성과 위험을 항상 수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투 하지 말라, 비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에서 정의 효과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부의 효과도 위험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반대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손실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요게 이제 자기 자본, 요게 타인 자본.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를 노린 거죠. 이렇게 노렸는데 이게 정의 효과는 이렇게 이제 빌려서 하면 이게 쭉 가면서 점점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정의 레버리지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게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부의 레버리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타인 자본을 빌려와서 쉽게 얘기하면 종자선이 커지면 손해도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레버리지의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정의 효과, 부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버리지는 항상 돈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대와 반대로 주식 투자의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면 더 큰 손해를 본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 중에서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인버스. 어, 글자 그대로 그냥 단어의 뜻은 뭐 반대, 역, 거꾸로 뭐 이런 뜻을 가지죠.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은 그냥 보통 매매를 했을 경우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돈을 번다. 떨어져도가 아니라 떨어져야 돈을 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쪽에 이걸 건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떨어지는 만큼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투자하는 거랑 반대로 역으로 거꾸로 한다. 이런 뜻이 돼서 이제 인버스. 그래서 이 인버스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인버스 ETF 뭐 이제 ETF 편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면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 이름이 붙어요. 코덱스, 타이거 뭐 이렇게 붙죠. 그럼 운영사 이름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게 인버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추종하는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ETF는 어떤 거냐? 이거는 인버스 지수, 거꾸로 지수를 거꾸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수가 1% 오르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1% 수익률이에요. 이게 되게 웃기죠? 보통은 지수가 오르면 ETF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인버스 ETF의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또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하면 ETF는 플러스 1%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게 목표로, 그러니까 추정 지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최종 가격은 주식처럼 거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시장을 좀 나쁘게 본다.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 인버스 ETF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좀 주가가 빠지는 쪽에 돈을 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주식 투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관련 ETF에 관련된 이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관련 ETF를 사면 ETF 앞에 이런 레버리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더블 베팅이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 더블. 두 배다 하는 의미가 이미 이 레버리지 안에 있어요. 보통 매매보다 두 배다. 그러니까 이게 지렛대 효과죠. 그러니까 1%가 오르면 2%가 오르는 구조. 이거는 물론 올라야지 돈을 벌어요. 근데 1%가 오르면 2%가 오르는 구조로 돼 있다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왜? 이미 더블 베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가 떨어지면 2%가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성도 그만큼 커졌다. 왜? 더블 베팅이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2x 이렇게 돼 있는 인버스는 우리가 이거를 곱버스라고 부르죠. 근데 인버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죠. 인버스는 뭐예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떨어져야 돈을 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1% 떨어지면 1%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닌 곱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배. 얘랑 거의 비슷한 의미죠. 두 배. 그래서 이거는 곱버스라고 부르고 이 2x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2배의 하락에 베팅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다른 거예요. 이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쪽, 그 다음에 이 인버스는 떨어지는 쪽, 이렇게 돼 있지만 의미는 얘네가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왜 여기다가 2x를 안 붙일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건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는 이미 더블 베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버스는 더블 개념이 없어요. 그쵸? 그냥 방향만 지시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 이 2x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곱버스. 2배로 먹고 떨어지면 2배로 먹고 올라가면 2배로 깨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배의 하락에 베팅해서 하락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곱버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장도 나쁘게 보고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곱버스를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게 반대로 갔을 때의 위험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쪽에 돈을 걸고 싶은데 좀 더 벌고 싶다. 이런 사람은 레버리지를 하면 돼요. 이건 더블 베팅의 개념이 있으니까 1% 오르면 2%를 갖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됐을 경우에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 이거를 이제 동시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ETF 매매를 할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레버리지와 그 곱보스는 뭘 말하는 거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에는 뭐 곱 레버리지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예, 그런 말은 안 쓰고 다만 인버스에만 우리가 이제 곱버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하고 만나는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